XRP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 이제는 집중하셔야 할 때라는 거죠. 화이트하우스가 처음 제시했던 클래리티 액트 통과 목표, 즉 7월 4일 마감 시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뉴스로 치부하고 넘기시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말 제가 이미 이 날짜에 대한 비현실성을 짚어드렸던 사실 알고 계시죠? 달력을 꼼꼼히 살펴보니 그 예측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미국의 250번째 독립기념일에 맞춰 통과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우리 XRP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법안이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 하나하나가 우리 홀더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발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XRP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화이트하우스는 올해 5월에 있었던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이 법안의 통과 목표를 7월 4일로 못 박았었습니다. 당시 화이트하우스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전무이사 패트릭 위트는 이 날짜를 미국의 250번째 생일에 주는 엄청난 생일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발언은 당시 시장에 상당한 기대감을 불어넣었고 많은 XRP 홀더들이 클래리티 액트가 빠르게 처리되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환경이 명확해지기를 염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그것도 상징적인 기념일에 맞춰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법안이 미국의 디지털 경제 패권을 좌우할 중요한 축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촉박한 일정과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7월 4일 마감 시한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내비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더 크게 부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액트 법안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는 했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더 강력한 윤리적 안전장치, 즉 윤리 조항을 최종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조건은 민주당 의원 2명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원은행위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윤리 조항이 그렇게까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몇몇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죠. 하지만 이 윤리조항은 법안 전체의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SEC와 리플의 오랜 법정 다툼을 보면서 우리 XRP 홀더들이 느꼈던 불확실성이 이제는 클래리티 액트라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단순한 입법 과정을 넘어선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러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난주까지도 이 윤리 조항에 대한 협상은 험난한 과정이었다고 한 참여자가 묘사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법안에 포함될 윤리 언어가 너무 강력해서 만약 법무부가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못할 경우 주 법무장관이 직접 법무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었죠. 이 조항은 단순히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통령, 심지어 의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주 법무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양측 모두 윤리조항의 중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수위와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뤘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양측 모두 너무 강한 언어라고 느끼면서 이 윤리 대화가 사실상 와해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도 공개적으로 알려진 좋은 윤리적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난관이 클래리티 액트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패트릭 위트 전무이사는 지난 금요일 크립토인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7월 4일 시한을 여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농업위원회 법안 텍스트 내의 문제 해결, 민주당과의 윤리합의 최종화, 그리고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으로도 알려진 BRCA 등 불법 금융 조항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물밑 노력을 지적했는데요. 즉 여전히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쟁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BRCA 법안, 지난 1월에 통과된 CFTC 측 농업 법안, 그리고 가장 어려운 윤리 문제에 대한 공통점 찾기입니다. 위트 전무이사의 발언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XRP 홀더 입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언급과 현실적인 난관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이렇게 숨겨진 쟁점들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낙관적인 전망을 하더라도 남은 입법 일정을 보면 7월 4일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설령 이번 주에 모든 미해결 쟁점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남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XRP 홀더 분들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정을 맞추려면 상원은 우선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법안 텍스트를 병합하고 절차 개시 동의안에 대한 종결을 발동하기 위한 60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자 수정안에 대한 종결을 달성하고 수정안을 채택한 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휴회 중인 하원 역시 상원의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법안을 다시 통과시킨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발송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단 9일의 상원 실무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법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주요 정책 논쟁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단순한 계산의 결과라는 거죠. 법안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조차도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달 초 크립토인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위원회 법안을 농업위원회 법안과 윤리조항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의 일부 변경사항과 함께 묶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즉 여러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루미스 의원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법안으로 밀어넣고 상원 본회의에서 종결을 위한 60표를 확보하는데 7월 4일 마감 시한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그녀가 이 법안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고 사실상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 그녀에게는 이 법안의 통과가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도 같다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핵심 인물조차 현실적인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XRP 홀더들이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냉철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한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캐피톨 힐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민주당 상원의원 및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끝내고 싶어 한다며 초당적인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3가지 주요 쟁점에서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윤리 문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법안에 윤리 조항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지는 강하지만 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체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XRP 홀더들에게는 답답함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노보그라츠의 발언은 양측이 진정으로 법안 통과를 원한다는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모두가 원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죠. 이 윤리 문제의 핵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약 23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복수의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상의 이몰로먼츠 조항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문제가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클래리티 액트에 강력한 윤리 조항을 추가하려 하는 것이죠. 노보그라츠는 농업 관련 텍스트나 불법 금융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이 윤리 문제만큼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개월간 노력했던 해결책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윤리 쟁점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XRP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름 돋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클래리티 액트의 지연에는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는 달력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말하며 6월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7월에 상원을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법안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이러한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원이 과거 지니어스 액트 처리에도 수주를 허비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클래리티 액트는 훨씬 더 복잡한 법안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 상원 의원들이 복귀하면 제이 클레이턴을 다음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하는 인준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XRP 홀더들에게 제이 클레이턴이라는 이름은 매우 익숙하죠? 그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SEC 의장으로서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다시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확정될 경우 클래리티 액트를 논의할 시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중요한 법안 통과가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 계속해서 밀린다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룬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은 7월 4일 통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3가지 주요 쟁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XRP의 장기적인 가치와 미국 내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심층적인 분석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